맑고 향기롭게 (2010년 3월) 떠난 한 사람을 위해 수천 명이 모였다.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내 자신이 진짜 무슨 경기를 가지고 살고 있냐한테 손에 그런 말이에요. 스님 안녕히 가세요. 살아 계실 때는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진짜. 생전에 버리고 또 버리라는 그의 뜻대로 그의 마지막 가는 길도 참 소박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철저히 무소유였다. 올해는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한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법정 스님은 이 물질에만 얽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 큰 스승이셨습니다. 자, 법정 스님이 이 무소유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정 스님이 떠난 봄은 여름이 되었고 겨울을 지나 다시 봄. 그렇게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17년간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불이람.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곳엔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의 맞제자 덕조 스님이 지키고 있었다. 스님은 가시왕기시지만은 스님이 사셨던 모든 치치와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불이람은 아직도 법정 스님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생전에 그가 생활하던 방. 정갈한 모습이 딱 법정 스님답다. 정신놀이 딱 그때 깔끔하면 스님 방에 들어가죠. 저도 처음에 이게 스님 방에 들어가면 양말 털고 들어갔습니다. 뭐 후추통이나 반찬통 같은 경우도 요거는 두 번째 선반 세 번째 칸이라든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있었다고 해요. 법정 스님이 17년간 지피를 해왔던 것, 각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건들, 단정한 그 모습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철저한 수행자였다. 우린 거기 인내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10년 동안 그 불이랑 밥 해먹으면서 혼자 그 원고를 다 쓰고 그래가지고 상대도 없이 말이야. 혼자 그걸 밥 해먹고 혼자 심지 나한테 자랑을 하지. 너 같으면 10년 동안 밥 해먹고 지켰느냐 이렇게 나 큰 소리 듣지 알겠어. 길상사에서 7년 동안 사진으로 스님의 모습을 담았던 사진작가 근승랑 씨. 그는 누구보다도 법정 스님의 엄격한 모습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사진에는 미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법정 스님의 빈틈없는 모습까지 잘 담겨 있다. 이게 지금 행지실에서 법문을 하러 법당에 가시기 전에 행전을 다시 한번 고쳐 매시는 거거든요. 작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풀맥에서 이렇게 각 잡아서 빳빳한 거지 않습니까? 스님의 성정이 이랬어요. 워낙 속인들 지은 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빛을 딱 보면 그 형형하신 게 마치 너 가짜지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괜히 좀 꿀려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스님이 이렇게 좀 엄격하게 생기고 좀 그런 성격이 있으시니까 상자들 굉장히 많이 좀 혼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시듯이 이렇게 비유로 슬쩍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지 옛날 스님들은 급하면 주먹이 날라오고 그랬는데 꼴대기 때리고 이랬는데 스님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억새풀이라는 별명처럼 차가운 겉모습 속에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유머도 있었다. 자, 사진들 먼저 찍고 흔히 나만 믿고 살라고 하는
신도들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 살아 있어요. 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죽음 믿을 거 못해요. 누가 해도 집이 또 버리고 떠나오는 놈들을 어떻게 믿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속지 말아야될까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상당히 유머러스 하세요. 그러니까 뭐 법회를 하실 때에도 뭐 사람들이 웃을 때도 참 많고, 이혜인 수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처음 봐서 도너츠를 내놨대요. 그랬더니 우리 어서 증교인걸 합시다 그러면서 드시더랍니다. 상대방을 웃음 짓게 만드는 인간적인 모습도 갖고 있었지만 그 자신에겐 누구보다 냉철했다. 이러한 올곧은 성격으로 그는 당시 불교계 인사로는 드물게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꾸 정부를 비판하고 저걸 하니까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법정 스님을 자꾸 편지를 갖다 몰래 다 뜯어보고 전화를 도청을 다 해요. 정보부원이 형사한지는 거. 불남에 지금 송광세 법정 스님 있으니까 법정 스님한테 물었거든. 지금 법정 스님이 난 서울 가고 법정 스님 서울 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 1975년 군사 독재에 맞선 학생들이 24시간 만에 사형당하는 만행이 벌어진다. 뜻을 함께한 법정 스님에겐 큰 충격이었다. 한때는 또 이제 그 거리에서 살면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내가 일단 산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에 충실하는 것이 내가 현실에 참여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즘 내가 그전처럼 그렇게 뭐 거리에 나가서 같이 이제 어울리지는 않는데 가끔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글로써 해요.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법정 스님은 이후 산소감자에서 수행과 글쓰기에만 매진한다. 법정 스님이 세상과 유일한 소통의 창구로 삼았던 것은 글이었다. 삶의 도리에 대한 그의 글은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었다. 시대의 큰 스승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무소유였다. 한평생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법정 스님. 그런 스님에겐 자연도 동물도 모두 함께 사는 벗이었다. 멧돼지와 고라니가 다 파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먹는 거야. 먹다 남으면 나도 먹고 그러지. 이 말씀 한마디에 자연 속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또는 보통의 불자나 스님인 당신이나 큰 격이 없으셨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가난은 극복해야 할 과제지만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이야말로 삶의 미덕이라 말했다. 이런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법정국수였다. 내가 국수를 한번 삶아보지. 그러더니 국수를 삶으셔서 그 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찬물에 헹구셔서 엄한 스님께서 그 국수를 이렇게 헹구다가 손으로 집어서 목을 높이 이렇게 치켜들고 잡수시면서 먹어보라고. 스님 국수는 양념이 없습니다. 양념이 없고 조선간장과 막 삶아가지고 이제 잘 익었을 때 그때 간장 싹 그 양념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단박하게 드셨어요. 스님 국수 한번 먹으면 맛있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최고입니다. 단순하고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법정 스님. 그런 스님 때문에 생겨난절 길상사에는 조금 특별한 과거가 숨겨져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그 어떤 권력가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던 곳이었죠. 예. 사실 길상사는 대원각이라는 고급 요정이었다. 그러나 기녀들이 술을 따르던 기방은 이제 경건한 법당이 되었다. 어떻게 요정이 사찰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예, 그 당시 천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스님 무소유 책 읽으시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이분한테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 10년간 정도 쫓아다니면서 주님 이거 받아가지고 청정 간암으로 그렇게 청정 절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감동한 김영한 여사는 1000억대에 이르던 7000평의 땅을 기꺼이 기부했다. 그리고 길상사 입구에 놓인 불상은 참으로 독특하다. 최종태 교수님이라고 조각가가 새긴 관세음보살인데요. 최종태 교수님께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닮은 불상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천불교 교주라고도 불렸을 만큼 법정 스님은 종교 간에 벽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 타 종교는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였으며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였다. 히말라야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뻗은 길이, 남쪽으로 뻗은 길, 이제 그 서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 정상의 이름은 하나인데, 길은 각각 다르는데, 이 길만이 가장 옳다고 주장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수행자로서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법정 스님.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회의 때.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기침이 나는데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 같다. 수행자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볍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오랫동안 천식을 알아왔던 그였기에 끊이지 않는 기침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폐암이었다.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엄격함이라는 걸 잃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남들한테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기침이 막 나오실 텐데 내려오시기 30분 전에 천식약을 드시고 진정된 상태에서 내려오신대요. 하다가 기침이라도 조금 하게 되면 불자들이 걱정한다고. 맛이 있으세요? 행여 자신이 남들에게 폐가 되지는 않을까 늘 염려했던 법정 스님.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나는 늘 함께한다. 이 한마디로 하려면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늘 함께 있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스승 제자간이건 혹은 연인간이건 혹은 부부간이건 한 집에서 한 도라에 산다 하더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신망발전이 돼요. 스님은 이별을 예감했던 걸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있다는 게 법정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거기에 누워 계신 모습이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꼭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매화가 피는 봄날. 세상과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스님을 덮은 건 붉은 천 한 장뿐이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뜻을 지켜낸 철저한 수행자. 수행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었다. 스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스님, 무소유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프리랜서 할 때 돈 잘 벌었어요. 전 가진 게 너무 많은데요. 스님,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 벌어야 돼. 그러나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두 개를 가진 자가 하나도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의미의 나눔, 철저한 공유였다. 그가 떠난 후 알려진 그의 나눔과 자비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 당신이 도와줬다고 어디 가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지금껏 그 도움을 받았던 수많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수만이 실제로 수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10,000. 예? 우리는 흔히들 나눠주려면은 자기 생색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공덕이 되지만은 표를 내지 않고 이제 나눠주는 일이 더 공덕이 된다. 한평생 나눔과 자비,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법정 스님. 그는 떠났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자연을, 사회를, 우리들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향기를 남겨주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수사일 뿐이지 그럴 수 없잖아요. 난 스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다면 스님의 가르침, 수행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세를 실천하는 게 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생, 함께 살면 함께 행복하다. 이것이 법정 스님의 사상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